자, 이제 등기법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배운 거 복습 겸 한번 큰 타이틀을 잡아볼까요? 부동산을 공시하는 이유는 이렇게 부동산이 공시가 돼 있어야 거래하는 사람이 맞죠. 안전하게 또는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죠. 자, 공시해야 될 게 사실관계도 공시가 돼야 되고 권리관계도 공시가 되는데 사실관계는 대장인데 우리가 토지대장에 대해서 지적에서 배웠죠. 물론 건축물 대장도 있지만 이건 어디에서? 건축법이고요. 하지만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건 어디에서 보여줘요? 등기부에서 보여주는데 자, 등기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법률은 뭐가 되는 거죠? 부동산 등기법에서 할 건데 자, 등기법 가게 되면 이제 사실 약간 좀 생소하고 많이 낯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목차를 먼저 보고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5페이지야. 5페이지 찾았습니까? 우리가 꼭 숫자가 있어야 찾는 건 아니잖아요. 7페이지, 6페이지 앞에가 없어도 페이지가 숫자 안 써도 몇 페이지? 5페이지야. 자, 부동산 등기법 우리 책에 보면 크게 4장으로 구성합니다. 자, 1장은 부동산 등기 개관에서 뭐 등기의 개설, 등기사항, 등기사항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제2자. 그 다음에 등기 효력과 요건에다 묶어서 별표를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총칙 부분인데 사실 민법, 물권법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법이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권리관계, 권리변동이다 무슨 법? 민법과의 관련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따 바로 1장을 할 건데 이거 하다 보면 1장에서는 거의 민법 시행에 들었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공시법에도 뭐 중간생략 등기 나오고 186조, 187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민법하고 다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등기법 한다고 하지 마시고 민법, 물권법 파트 보실 때 그 부분하고 등기법 1장 부분은 한번 맞춰보시고 작업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민법에서 등기법에서 똑같은 부분을 두 번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을 많이 하시니까 오히려 그 부분 민법에서 보시고 1장 민법과 겹치는 부분은 등기법에서는 안 보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거나 또는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 반면 2장 등기절차 총론 거기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등기법 핵심 바로 이겁니다. 등기를 신청해서 누가 신청할 것이냐, 무슨 서류를 첨부할 것이냐, 심사해서 등기관이 각하할 수도 있고 등기부에 올릴 수도 있죠. 그런 흐르는 절차인데 이 절차를 잘 잡아야 되는 이건 민법과는 좀 다릅니다. 순수한 절차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가 민법이 안 돼 있으면 등기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절차가 이해가 안 되면 등기법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좀 했더라도 등기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절차를 잘 이해를 못하면 시험지에서 많이 고득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2장 총론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거기 신청주에서부터 거기 제7조 이의신청까지 전체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월달 과정에서는 여기 2장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설명할 거고요. 자, 3장과 4장은 강론인데 자, 3장은 이겁니다. 각종 권리인데 자, 거기 1절, 2절 묶어서 별표를 하시고요. 최초라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이 넘어가는 승계치대한 이전 등기 가장 많은 등기겠죠. 시험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 3절은 구분 건물 등기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무지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구분 건물 등기는 처음에는 하지 마시고요. 민법 깔고 민사특별법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깔고 그다음에 등기 절차 총론 깔고 그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구분 건물은 한 5월경이나 4월이나 5월경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4절, 5절, 6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7절 임차권까지 손대지 마십시오. 나중에 급하면 안 봐도 됩니다. 그래도 시험 마칩니다. 왜? 민법하고 그대로 겹치거든요. 반면에 거기 제8절 저당권에 대한 별표 크게 하시고요. 저당권도 민법에서 물론 충분히 배우지만 저당권은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3장에서는 권리 중에서도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용의권이랄지 뭐 권리질권 이런 것들은 나올까 말까 합니다. 또 나오더라도 민법 시절로 커버가 되는 거고요. 자, 4장은 각종 등기에 관한 절차인데 특히 거기서 제6절 가등기에다 하시고요. 각종 등기별인데 등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매년 시험에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무 나가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반면에 나머지들 있죠.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는 처음 든 단어이긴 하지만 강의를 듣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시게 되면 이 강론보다는 이 총론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 총론을 2번 이상 보신 다음에 강론을 보십시오. 총론도 틀이 안 잡힌 상태에서 강론 보게 되면 머리가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는 몇 개 쭉 중요한 걸 위주로 나가겠지만 총론을 2번 이상 보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때 뭐 하시면 강론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적은 힘과 노력으로 그 부분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 목차는 이렇게 잡아가시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볼까요? 자, 교재 216페이지 보시면요. 1장에서 1절 부동산 등기 개설인데 뭐 1번 의 기능 쭉 나와 있죠. 자, 등기라는 게 옛날에는 종이였습니다. 종이였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요? 전부 다 전산체라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종이 등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90년서부터 전산화하면서 지금은 다 전산체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등기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 실물을 보고 나서 진도로 나가더라고요. 자, 우리 교재 224페이지겠습니다. 자, 2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실제 등기부인데, 자, 거기 등기가 지금 토지 등기 나와 있죠. 이 등기라는 게, 자, 이거부터 봐야 돼. 옛날 종이일 때는 등기 용지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한 필지가 있고 또는 건물이 하나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죠. 그럼 토지 등기 있을 것이고 건물 등기인데 이때 한 부동산 하나의 등기용지, 한 부동산 하나의 등기용지죠. 근데 지금 전산화됐잖아요. 등기 용지에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종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지금 뭐라 하냐면 등기 용지 그러지 않고 등기 기록. 등기 기록하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자,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워드로 문서 작성하면 저장하죠.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의 파일이 되죠. 그겁니다.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파일, 등기 기록 두고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 용지가 아니라 하나의 등기 기록,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는데 표현은 바뀌었지만 구성은 똑같습니다. 제일 앞에 표제부를 두고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를 둡니다. 자, 교재 보시면서요. 자, 표제부에 가로 열고 뭐라고 되겠죠? 지금 224페이지 토지 등기를 보고 있습니다. 표제부에 가로 열고 토지의 표시 뭐 보여주겠다. 여기다는 이 토지 등기라면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토지를 표시해 주겠다 이 말이죠. 자, 해석해 보십시오. 표시번호 1번 접수일자 2000년 5월 5일 날 접수가 됐고 소재 지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번은 몇 번지? 365의 2번지. 지목은 되고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왜냐하면 좀 질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게 좀 틀리면 어때요? 이제 처음 배우는데. 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남자분들은 살아오면서 등기를 한 번씩 봅니다. 정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살림만 하다가 이사 가게 되면 남편이 가서 중개업소 가서 전부 다 계약서 보고 다 봤지. 여자분들은 이거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적이 없는데 물어보면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틀리잖아요. 모르니까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왜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있었으니까 우리 남편이 집 사거나 전세 들어갈 때 그런 걸 다 보고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을 지금 배워가는 거죠. 지목이 뭐죠? 면적이 500제곱미터. 인줄 어찌 알고 등기비 이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걸 보고 베끼는 거죠. 대장을 보고 베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바로 뭐예요? 토지에 관한 지적 배웠잖아요. 그럼 이건 뭐 어디에 있어요? 토지대장 보고 베꼈겠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이 없으면 등기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를 하거든요. 서류만. 이 땅의 지목, 면적은 현장 가서 사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제부인데 토지 표시는 뭘 보고 베낀다? 대장을 보고 베낀다고요. 자, 근데 면적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등기법 몇 조 따라서 2000년에 옮겼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뭐였는데
종이에 있던 걸 어디로 전산망에 옮겼으면 그 옮긴 날짜를 여기다 써준다는 거죠. 자, 갑구로 내려왔는데 갑구는 제목이 뭐예요? 이 표제부 아까 이게 몇 번째였죠? 서초동 365에 대한 갑구는 뭘 보인다? 이 땅의 소유권을 보여주겠단 말이죠. 자, 미등기 부동산에서 최초라는 게 무슨 느낌? 소유권 보존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최초라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서 접수됐고 그 다음에 접수번호는 몇 번? 1234호가 접수번호겠죠. 등기원인은 없다는 거 거기다만 물음표만 하나 던져주시고요. 왜 없는지 다음에 나오거든요. 소유자가 누구다? 전우치. 전우치가 누구죠? 도깨비 있잖아요. 자, 전우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나왔죠. 자, 순위번호 2번은 뭐 나왔어요? 소유권이 이전돼서 누가 앞으로 넘어갔다. 전우치가 누구한테? 홍길동이한테. 옛날 이야기에 나온 사람 다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넘어가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에 꼭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을구 오른쪽으로 하시면 소유권 이해 권리 여기에 이제 소유권이 아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은 을구에다 따로 쓰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요, 을구는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돈이 많아서 남한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땅을 빌려준 적도 없다. 그러면 을구에 쓸 말이 없잖아. 그때는 을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상은 을구 이렇게 두게 되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자 거기 뭐 나왔어요? 근저당 나왔고 접수일자, 접수번호, 원인 나왔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에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근저당 나오면 뭐가 나야 돼요? 채권, 최고액 한도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는지는 지금 민법의 문제고 일단 등기 이런 게 나와져 있는 거죠. 채권 최고액이 얼마예요? 2억. 채무자는 홍길동, 저당권자는 국민은행. 특히 국민은행 주소 밑에 공동담보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무슨 뜻일까요? 이 서초동 땅만 담보로 잡은 게 아니고 국민은행이 뭣도 강남구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건물도 뭐였다 담보로 잡은 관계라는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뭐가 돼요? 등기가 되는 거죠. 등기는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두게 됩니다. 자, 이 표제부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실의 등기 그러고 갑구, 을구는 뭐라 하냐면 권리의 등기 그럽니다. 이건 사실관계를 보여주고 갑구, 을구는 권리를 보여주잖아요. 이게 토지 등기인데 우리 책 나온 김에 우측 건물 등기 똑같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자, 갑구, 을구는 똑같은 말이 의미고 표제부로 한번 봐볼까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요. 표시번호 1번 접수일자 2000년 5월 30일 소재지번 강남구 역삼동 100번지 건물 내역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구조가 뭐예요? 구조 시멘트 블록조 지붕은 기아 지붕 단층 주택 층수는 단층이고 용도는 주택이고 면적은 무슨 면적? 400제곱미터가 아니죠. 땅 면적은 토지 등기고 이건 뭐니까 건물의 면적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 거기다도 건물 여기다 동그라미 하시고 지금 뭐뭐 나왔죠? 구조, 지붕, 그다음에 층수, 용도, 면적 나왔죠. 이거 쓰지 마시고 거기 있는 거 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등기관 어찌 알고 썼을까요? 그렇죠. 대장 보고. 자, 여기다는 수식을 붙이면 무슨 대장? 토지대장은 토지 등기 만들었다고 이건 건축물 대장을 보고 뭐하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원칙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는 게 뭐라고요? 건물 등기 표제부. 갑구는 따로 없죠. 자, 갑구 확인만 해볼까요? 여기는 최초 소유자가 누굽니까? 신사임당. 신사임당이 나와 있거든. 신사임당이 누구한테 넘겼어요? 전우치. 글쎄 옛날 사람 나오는데 자 그러면 농담 한번 하고 할까요? 왼쪽에 있는 토지 등기 소유자 전우치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 소유자 전우치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다고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자, 봐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소유자 전우치는 55년생이고 오른쪽에 있는 소유자 전우치는 44년생이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소유자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쓰는 겁니다. 자, 을구에도 뭐 나왔어요? 근저당권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하나의 케이스고 여러분들이 이걸 등기를 때 보면 사례마다 전부 다 망하겠어요. 사람 이름 다르고 담보권 설정 다 다르겠죠. 일단 등기는 이렇게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지금 기본의 모습이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 216페이지 하고 보십시오. 216페이지인데 자, 이걸
여기 두고요. 새롭게 하나 해볼게요. 자, 등기가 있다고 치고요. 순위번호 3번 소유자 갑이다.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1억을 준다면 소유권 넘겨주겠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서 을이 잔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걸로 넘어오는 거죠? 을 걸로 넘어오는데, 자, 5월 1일 날 계약서 쓰고요. 6월 1일 날 중도금, 7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뭐 받겠어요? 물건 인도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 주고받겠죠. 자, 을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5월 1일이다. 6월 1일이다. 7월 1일이다. 잔금을 주면 소유권에 넘어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혹시 민법 186조 제가 지난번에 숙제 안 내드렸던가요? 제가 깜빡하네요. 186조, 187조를 10번씩 써오는 거 숙제 안 내드렸던가요? 내드렸습니까? 자, 안 내줬다면 지금이라도 쓰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동영상 멈추시고 이번 시간 끝나면 186조와 187조를 10번씩 써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조문이고 여기서 법률행위, 법조문 해석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킬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 등기 해야 요래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나왔다. 등기 나온 날이 7월 4일 날 나왔다면 비로소 누구 거 되는 거야? 7월 4일 날 소유권 넘어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등기가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이 등기가 나오는 과정을 보는 거죠. 자, 그러려면 등기 나오려면 뭐 해야 되죠?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신청을 어디로 할까요? 일로 가겠죠. 등기소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누구예요? 등기관이 뭐 받는 거죠? 접수를 받는데 여기가 이제 내용이 많습니다. 자, 단독 신청할까요? 공동 신청할까요? 방문 신청할까요? 전자 신청할까요? 자, 만약에 판결을 받았는데 매도인이 안 해준다면 그때는 단독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신청을 할 때 계약서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매도인의 인감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걸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루는 게 바로 총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것이고 이제 일단 신청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되면 등기관이 뭐 하겠어요? 심사를 할 건데 우리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랍니다. 몸만 보고. 자, 얘네들이 정말 매매가 있었는지를 등기관이 뭐 해야 돼요? 심사를 할 건데 너희들 정말 매매했느냐? 내가 한번 조사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고 형식적 심사란 말은 뭔만 보고 계약서만 보고 서면만 보고 심사는 형식적 심사가 원칙입니다. 한때는 사실조사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질적 심사는 따로 없고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형식적 심사예요. 자, 심사했더니 등기관이 봤더니 이건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더라 하면 뭐 시키는 거예요? 각하시킵니다. 만약 이거 할 때 이때 매도인의 인감증명이 필요로 하거든요. 공동 신청한다면. 근데 매도인의 인감증명을 안 떼오면 뭐 하겠어요? 각하시켜버립니다. 각하라는 건 등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가 안 나올 것이고 안 나오면 을 앞으로 넘어갈 리는 없는 거죠. 근데 봤더니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면 뭐 하는 거죠?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을 하는데 자, 표현이요. 옛날 종이 등기일 때는 그때는 자,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만약에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자 1124번지 땅이다. 그러면 등기관이 창고 가서 바인더에서 종이를 가져오겠죠. 1124번지 갔다가 정말 일제시대 때는 종이일 때 손으로 썼습니다. 근데 70년대 중반에 지금 사람도 70년대 또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1970년대 중반에 카드식으로 바뀌면서 타자기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라 하냐면 종이에다 기재를 하고 그럼 만약 이때 그날 당직이 홍길동이라는 등기관이었다면 여기다 기재한 다음에 홍길동이가 뭐 찍겠어요?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야 이 등기를 누가 했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하냐면 기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날인을 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등기가 맞춰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바뀌어야죠. 지금은 종이가 아니라 뭐로? 전산화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창고 들어가서 종이를 빼다가 타자기로 치는 게 아니라 자 접수받은 등기관이 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기 이제 아이디 카드 있겠죠. 아이디 카드 입력하고 창 뜨면 자 전산망에서 불러오겠죠. 영덕동 1124번 부르면 모니터에 뜨겠죠. 그러면 자 심사에서 요건이 갖춰지면 기재란 말을 쓰기에는 종이 냄새가 나잖아요. 컴퓨터에다 뭐 하는 거예요? 해당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그냥 말로 하면 이거죠. 자 이제는 여기다 뭐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입력할 것이고 원인은 매매, 소유자는 을, 이름, 주소, 번호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홍길동이라는 등기관이 이랬으니까 자기의 뭘 남겨야 돼요? 아이디를 남겨야 되겠죠. 그걸 이제 식별 부호 그런데 와닿지 않으면 등기관은 발령받을 때 전부 다 아이디 카드가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다 아이디 카드를 이렇게 봐야 돼요. 홍길동의 걸 남겨줘야 누가 했는지 알고 이때는 뭐까지 남냐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가 손댔다는 게 이렇게 남습니다. 그걸 이제 말하는 게 식별 부호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기면 이제 뭐 하는 거죠. 등기가 완료가 됐는데 자 여기서 하나 고민 하나 해보실까요? 한번 찍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이 등기를 신청해서 접수된 때는 언제였냐? 자, 1월 26일 5시 50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일 리는 없겠죠. 언제? 오후 5시 50분이요. 자, 이거 접수 받았습니다. 홍길동. 근데 지금 몇 분이면 집에 가야 되는데요. 6시면 퇴근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10분 남았잖아. 그러면 등기관이 그날 집에 전화해서 여보 나 야근하고 늦게 가야 될까 하겠습니다. 그럼 날마다 야근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일단 접수만 받아놓습니다. 퇴근해야 되잖아요. 자, 다음 날 이제 출근하겠죠. 자, 다음 날 출근 몇 시에 하는 거죠? 1월 27일 9시에 출근해서 자, 컴퓨터를 열겠죠. 9시 10분에 엽니다. 왜 10분에 열죠? 그렇죠. 자, 9시 딱까지 출근하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커피 한 잔 마셔야죠.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한 잔 마시고 일해야 되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9시 10분에 열어서 이제 심사하겠죠. 아, 서류 봤더니 매도인 확인됐고 매매 계약서에 적힐 말 적혀져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등기관에 뭐 남기는 거예요? 식별부 아이디를 남긴 때가 자 9시 24분이었습니다. 자, 등기가 맞춰졌죠. 이렇게 맞춰졌잖아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소유권이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넘어왔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을이 소유자 되는 거죠. 을이 소유자가 되는 날은 1월 26일일까요? 시간까지 빼더라도 자 1월 27일일까요? 자 모르시겠으면 아니 한번 찍어보십시오. 자 1번 1월 26일이다. 2번 1월 27일이다. 몇 번 찍으셨어요? 찍을 때는 과감하게 찍어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1번 할까 2번 할까 하다 보면 뭐 때문에 망설였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주어지게 되면 책 볼 때도요. 직감적으로 딱 찍으시라고. 찍을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요. 아, 나는 접수된 때라고 봐야 된다. 아니다. 접수만으로는 아니니까 등기비 올라가야 된다. 1월 27일이라고 보겠다. 그러면 내가 찍은 게 답이 아니라 틀리더라도 아, 만약에 왜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 책을 보고 여러분이 답을 채점을 하십시오. 자, 교재 216페이지 위에 가로 1번 의에서 동그라미 1번 줄칠 거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줄칠 거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답을 찾습니다. 자, 읽었죠? 1번 1월 26일이다. 2번 1월 27일이다. 그렇죠. 1월 26일인 거죠. 왜?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은 이렇게 식별부까지 남겨야 되지만 등기를 마치면 언제로? 접수한 때력이 발생한다.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조문을 둔 겁니다. 자, 거기 2번에 그 3번에 세 번째 줄이야. 등기와의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자, 2000년에 개정되고 2010년에 개정되고 한 번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아,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무조건 접수한 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아까 접수만 받고 등기한 퇴근했었잖아요. 효력 발생합니까? 그런 거죠. 접수만으로 안 되고 등기를 뭐 하면 마치면 뭐한 때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여기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이 등기 흐름을 잡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나름대로 눈 감고 지금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 절차는 이제 3장에서 2장에서 배우겠지만 지금 이 정도는 잡아두시라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번에 넘어가야 됩니다. 자, 가로 2번.
기능이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 보지 마시고 한 바퀴 돌고 보십시오. 두 번째 이도 갈 때 보시고요. 가로 3번 특징이다 별표를 크게 하시고 특징 중요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나올 것들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면 하나하나가 10분짜리입니다. 근데 뒤에서 하게 되면 2분이면 되거든요. 자, 제목만 잡아놓은 1번 물적 편성주의 가로 안에다 밑줄 하십시오.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거 보이잖아요. 하나의 부동산은 하나의 등기 기록인데 바로 나올 거니까 제목만 밑줄 하시고 설명은 지금 안 받았는데. 자, 오른쪽 가서 2번 줄 대지 마시고 이미 입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3번 별표를 하시고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만 한다. 이혼화. 대장과 등기가 이혼화돼 있다. 공시 첫 시간부터 강조했죠. 거기 나와 있는 말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거기 새로운 말 없습니다. 거기다 줄 그려 하지 마시고 이미 아는 내용이고 5월 달 가게 되면 너무도 쉬운 말이거든요. 중요하다는 별표만 하시고요. 4번, 5번 줄칠 거 없습니다. 자, 5번 공시 원칙이 불인정된다. 거기다 별표를 하시고요. 자, 공시 원칙이 불인정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자, 이것도 외우기보다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공시된 등기를 보겠죠. 자, 공신력이란 말은 공시 방법,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 뭐예요? 등기. 등기를 믿은 사람에서 믿은 대로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을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근데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사실은 갑과 을 간에 계약이 없는데 이 을이라는 놈이 서류를 유조해서 자기 앞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을은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죠. 등기는 올라갔지만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이 없잖아요. 원인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뭐가 돼요? 무권리자인데 문제는 여기 등기부에 누가 앞으로 공시가 됐어요? 을 앞으로 공시가 됐는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을이 병한테 팔겠죠. 왜? 남의 것 유주에다 해놨으면 얼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맞죠. 얼른 팔고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병은 매매하기 전에 하는데 을이 이제 금매로 싸게 내놓겠죠. 자, 공시 방법을 신뢰하죠. 누구라고 믿고 을이라고 믿고서 계약하고 어젯밤 꿈을 잘 꿨더니 싼 물건 잡았다 하고 이렇게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그 문제입니다. 취득하지? 자, 이제 이겁니다. 공신력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비록 무권리자와 거래했지만 공시 방법을 믿었으니까 믿은 대로 이걸 줍니다. 그러면 누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보호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누구 것 된다는 말은 병께 된다는 말은 한켠에 우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갑은 진짜 권리자였는데 자, 나쁜 놈이 지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팔아버렸더니 병 껐다 버리면 갑은 치다가 못하잖아요.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자, 반면에 공신력을 부정한다는 말은 자, 당신이 비록 등기를 믿고 거래했지만 이 사람은 무권리자인데 당신은 무권리자가 뭐였다? 매매. 매매는 원시취득입니까? 승계취득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기분 나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민법을 들어도 2번이나 들었는데 저것도 질문이라고 하구나. 내가 이 무시를 받으면서 벗어나려면 빨리 학교에서 나가야 된다. 자, 당연히 승계취득이잖아요. 자, 그러면 무시를 안 받아도 되는지 물어볼까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승계취득은 전주의 권리를 승계하죠. 하자가 있으면 하자까지.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하자가 있으면 하자까지.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지금 승계취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병이 한마디 하는 거죠. 나 등기 믿었다 하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등기는 보여주는 장부일 뿐이지 등기 자체가 권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실체 너는 무권리라 그랬으면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이 취득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전히 누구 걸로? 갑. 그래서 누가 보호가 되는 거야?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가 되는데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보는 거야? 이 사람 걸 인정해 준다는 말은 갑이 언젠가 이 사실을 발견하면 소송 걸겠죠. 소송 걸면 뭐 하는 거야? 말소 판결 받아서 누가? 갑이 보호가 되고 제3자는 피해를 보잖아. 그러면 병은 누구라도 잡으러 가야 돼요. 을이라도 잡으러 가야 되죠. 근데 을이 지금 나 잡아봐라 하고 있겠습니까? 어디 갔겠어요? 인천공항 떠버렸겠죠. 지금 제주도가 눈이
100cm가 넘게 하세요. 제주도 지금 계속 결항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공항도 지금 못 들 텐데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얘가 겨울에 안 팔고 여름에 팔고 튀었습니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놈이라도 잡아서 내 돈이라 받아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3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 법 제도와 이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말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제3자를 보호한단 말이고 공신력을 부정한다는 말은 누구를 더 보호하는 거야?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데 표현을 바꾸면 공신력이 인정되면 거래의 동적 안전이 보호가 되고 공신력을 부정을 하게 되면 정적인 안정,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가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부정한다는 말은 누구를 더 보호하는 거야?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를 보고 거래하지만 이 등기는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믿을 게 못 된다. 이게 등기법의 문제입니다. 공시라는 게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인데 그러면 거래 안전이 지금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늘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등기법을 배우긴 배우는데 등기는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공시되어 있을 뿐. 공신력은 없기 때문에 늘 등기 보고 거래하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자이거나 매수인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때 등기를 보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사람이 취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팔거나 또는 금매로 너무 싼 가격에 나오나 하면 그때는 한번 내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자 여기서 이상하다면 전 소유자 갑에게 뭐 하는 거죠?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갑을 어떻게 하냐고. 여기에 주소 주민번호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 사고 싶다 의심스러울 때는 봐야 돼요. 여기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자 거기 6번 공신력이 불인정된다. 자 누구는 보호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되지만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민법에서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다만에다 세모 표시하시고 다만 밑줄 쳐가십시오. 시효취득이나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선의 제3자 보호규정 밑줄 하시고 지금 민법을 어디쯤 하시죠? 혹시야 민법을 지금 민법 총칙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 등기되는 것은 좀 머물렀다가요. 여러분들이 등기 민법에서 물권법 총론을 듣고 나서 등기법 다시 들으십시오. 아직 민법 진도가 민청정도 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스톱하시고 물론 저 보고 싶고 제 목소리를 듣고 싶을지라도 스톱하시고 물권법 총론 또는 소유권 편까지 또는 시간 된다면 저당권까지 듣고 등기 와서 지금 이 부분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물론 2차만 하신 분들은 한 번 했으니까 하시고 2차만 하시는 분인데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낯설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분들도 지금 1월달 3월달까지 여유 있을 때 자 작년에 합격했던 1차 책이 있죠. 민법적 벌이었습니까? 안 버렸겠죠. 물권법 파트라도 다시 한번 읽고 오셔야 된다고요. 자 선의 제3자 보호규정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자 107조 뭐에 관한 조문이에요? 비징의사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행위 이게 왜 민법에 잘 나오겠어요?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부정되니까 제3자가 피해를 보는데 이럴 특별 규정이 있을 때나마 뭐 하는 거예요? 제3자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공신이 인정되는 게 아니죠. 없다 보니까 제3자 피해를 보니까 이런 특별 규정이 한해서라도 제3자를 보호하니까 이 제3자 보호 규정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민법 시험이 잘 나온다고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을 거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진정한 권리가 보호되지만 누가 피해를 본다? 제3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 믿을 게 못 된다고요. 거기 6번에 그런 말들을 여러분 읽어내시고요. 다음에는 이걸 이해했으면 안 봐도 됩니다. 자 특징을 그렇게 잡으시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큰 2번 등기소인데 아까 여기 등기하러 어디로 갔죠? 등기소로 갔죠. 밑줄만 쳐두시고 거기 있는 말들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자 등기소는 법원 소속입니까? 행정부 소속입니까? 자 이거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관할 등기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십시오. 검색창에다가 인터넷 등기소 하게 되면 iros.go.kr로 링크해서 들어가시면
거기 초기 화면에 오른쪽 하단 부분 보시면요. 등기소 관할 찾기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를 지도에다 커서를 올리게 되면 무슨 법원 등기소 뜨게 됩니다. 자, 제가 숙제 확인을 할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등기소는 어딘지를 클릭해서 찾아보십시오. 그 숙제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오른쪽 가서 등기관, 여기 등기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봐야 돼요. 등기관인데, 자, 거기 등기관 밑줄 하나 쳐보겠습니까?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까지 밑줄 하시고요. 자, 여러분이 등기소에 직접 갔습니다. 자, 그럼 맞는가 봐보십시오.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등기관이다. 땡. 제가 어디 밑줄 쳤죠? 아까처럼 등기 사무를 처리 뭐였어요? 기록하고 아이디를 남기고 등기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등기관입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가게 되면 일반직 법원 공무원도 있죠. 왜? 열람 증명하게 되면 복사해주고 한 프린터를 뽑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등기관 누구를 말한다고요? 등기를 손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등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등기관도 거기 밑에 너무 세게 줄 긋지 마시고요. 짬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자, 거기 밑줄 치면서 봐보시면 법원 서기관 4급입니다. 등기사무관 5급, 등기주사 6급, 등기주사 7급 가운데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자를 뭐라 한다? 등기관. 밑줄만 쳐두시고요. 4급에서부터 7급. 그럼 누구는 안 시켜주는 거죠. 등기주사가 6급이고 등기주사부가 7급이거든요. 그러니까 8급, 9급은 안 시켜준다고요. 그러니까 법원직 공무원 중에서도 등기 직렬이 있습니다. 거기 돼서 몇 년 돼서 몇 급은 돼야 7급 돼야 등기부를 손댈 수 있다고요. 그런 분들을 뭐라 한다? 등기관. 거기까지만 잡아두시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큰 4번 등기부가 있는데 자, 거기 가로 2번에 일반 등기부인데 자, 동그라미 2번만 봐보시죠. 등기부 편성, 물적 편성주의 제목만 밑줄 하시고요. 거기 뭐 표제부, 갑구, 을구 나와 있는데 이미 봤잖아요. 거기 시간 되면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2차만 하시거나 재수하신 분들은 거기 여기하고 맞춰서 한번 보시고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끝까지 돌고 와서 보게 되면 다 설명됐거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표제도 넘겨서 가로 3번 구분건물 등기부인데 자, 이건 좀 짚고 갈까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고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자, 그런데 가로 3번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동그라미 1번 별표 크게 하시고 자, 내용 읽으신 다음에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가 구분건물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를 구분건물은 이게 만약에 60세대라면 자, 201호가 뭐가 되는 거죠? 1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부터 봐야 되겠네. 구분건물을 뭐라 하냐면 전유부부인데 이러한 구분건물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소유자의 구분의사가 있을 때 구분건물이 됩니다. 그게 우리 책에 어디 있냐면요. 자, 그냥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지금 60세대로 구분 등기를 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플러스 뭐가 구분의사인데 그럼 이렇게 봐보시겠습니까? 자, 이걸 건설회사 회장님이 지었는데 나는 구분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구분 등기를 안 하겠다. 그러면 법률상 몇 개?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구분의사가 있으면 60개 하면 그때는 이게 뭐가 돼요? 구분건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자, 이게 이렇게 전유부분인데 여기 전유부분 말고 이게 있거든요. 공용부분이 있는데 공용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로 버티십시오. 외울 것도 많은데 모든 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구조상 공용부분. 자, 이 아파트에서 구조상 누가 봐도 공용임이 명백한 거 뭐가 있을까요? 자꾸 쓰려고 그러십니까? 자, 밑에 내려요. 밑에 222페이지 제일 아래 이응번과 지읒번 묶으신 다음에 구조상 공용부분 누가 봐도 건물의 구조상 공용임이 명백한 거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자, 이런 건 누가 봐도 공용임이 명백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따로 등기를 안 둡니다. 누가 봐도 공용임이 명백하잖아요. 근데 이게 있지. 이제. 규약상 공용부이라는 말 속에는 구조상으로는 독립한 물건인데 규약으로 공용부분이 됐다는 건데, 자 이번에 이거 하나 잡아놓고 할게요. 자, 여기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다. 관리사무소는 독립한 건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관리사무소는 누구 거예요? 1번 분야이자, 2번 동대표, 3번 관리소장. 그럴 리가 없죠. 60명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부분은 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으면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를 둬야 되는데 특징이 이게 있는 거죠. 등기를 둔다면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둬야 되는데 갑구의 소유자가 몇 명이 돼요? 60명. 60명 다 쓰면 어떻게 되죠? 쓸만하다고요? 이게 LH 3단지 6천 세대면 몇 명? 6천 명.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특례를 두는 거죠. 규약상 공용부는 표제부에다가 LH 3단지 공용이라는 문구만 두고 갑굴구는 두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 아래에서 복도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부 없다. 하지만 규약상 공용부는 표제부만 존재한다는 말 앞에 등기 능력은 있는데 뭔만 둔다? 표제만 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전유 부분과 뭘로 공용 부분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공용 부분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면 자, 등기부가 어떻게 나야 되죠? 101호 있으면 101호 표제부 갖고 울고 102호 표제부 갖고 울고 쪽에서 마지막 세대 610호까지 봐야 돼요. 몇 개 기록? 60개 기록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서로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교재 다시 올라오셔서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를 어디다 크게 쳐다냐면 아파트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다요? 전부에다요 몇 개의 기록을 둔다. 하나의 기록을 둔다. 전부에다 하나 기록인데 그럼 결국 몇 개의 부동산이? 60개 부동산이 하나의 기록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1부동산 1기록에 대한 뭐가 됐죠?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등기를 둘 때 그러면 101호, 102호, 103호, 610호 다 묶어서 하나인데 이렇게만 두게 되면 찜찜합니다. 뭐가 안 나오냐면 101호 표제부의 면적, 102호 표제부의 102호 거. 근데 뭐가 안 나와요? 전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둘 때는 제일 앞에다 이걸 먼저 줘야 됩니다.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먼저 둔 다음에 그 다음에 101호, 102호 전부 다 묶어서 1기록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옛날 종이라고 하면 더 편하겠죠. 자, 이게 만약에 여기 시흥동 14번 땅 아파트 한 동이 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이 몇 개? 하나인데 제일 앞에 봐 있고 전체 표제부 나오고 그 다음에 101호 거 표제부 앞굴고 마지막에서 610호까지 다 묶어서 전부를 하나의 기록으로 온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통상의 토지나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1기록이 몇 부분이죠? 표제부 갑굴구죠. 근데 여기는 세 부분이죠. 근데 여기는 훨씬 많겠죠. 객관식으로. 1번 4부분이다. 2번 60부분이다. 3번 61부분이다. 4번 180부분이다. 5번 181부분이다. 6번 뭘 물어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6번은 무시하는 거니까 빼고 몇 번? 5번이야. 자, 5번이 아닌 다른 걸 찍으신 분들은 자 동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181번이 이해됐을 때 다시 오십시오. 자, 됐죠? 자, 왜 181번이죠? 제일 앞에 1동 건물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1호 거 3개, 102호 거 3개. 그러면 몇 세대라고 그랬으니까 60세대니까 60 곱하기 3 하면 180에다 이것까지 하면 몇 개? 181부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둬야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관계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이 봐보십시오. 내가 610호를 매매하고 싶어서 이걸 열람을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근데 181부분을 다 프린터로 뽑아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본 파일은 전부가 1기록이지만 여러분들이 열람을 할 때는 610호치 표제부 갑굴구를 떼주고 이거 하나 떼줍니다. 한동 건물 표제부에서 몇 부분? 4부분을 1기록을 합니다. 쓰지 마십시오.
직접 떼보면 아는 거고 뒤에 이름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분검을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등기 양식만 보겠습니다. 교재에서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과 디귿번 묶으시고요. 니은번 한동 건물 표제부 있고 디귿번 전유부분 표제부 있죠. 자 니을번은 니을은 대직권에다만 동그라미 하시고 너무너무 어려운 말들입니다. 자 등기만 가볍게 보는 연습할게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226페이지야. 자, 226페이지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한동 건물 표제부인데 자 거기 표제부가 이렇게 제목이 다릅니다. 형광펜으로 체킹하십시오. 윗부분은 일동의 건물의 표시, 아랫부분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래서 이건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고 여기는 뭘 보여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인데 여기다 형광펜에서 구별하시라고요. 우리 책은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가 두 부분 나눠집니다. 자 위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 A는 몇 동이다. 서초동 100번지 자이아파트 제 1001동이다. 몇 층짜리다. 5층짜리다. 자 전체 표제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이 땅이 서 있는 땅은 몇 번 땅이다. 서초동 100번 땅이다. 자 이게 이제 여기 한동 건물 표제부 두 부분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01호도 표제부가 나오는데 역시 두 부분 나눠진데 형광펜으로 색깔로 넣으십시오. 자 거기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대지권의 표시 형광펜 넣어주시라고요. 자 여기 있는 정보 몇 호치다. 1층 101호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죠. 면적은 100제곱미터. 대지권의 표시. 자 1번 땅. 여기 1번 땅에 소유권이 있는데 뭘 가지고 있다. 대지권이 됐다. 땅 지분 얼마다. 4천분의 100이다. 자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면요. 이 건물 면적이 중요할까? 이 땅 지분이 중요할까요? 했더니 자이 아파트 얼마 재건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된다고 치면요. 건물 면적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땅 지분이 중요하죠. 근데 아파트는 땅 지분이 어디에 나와 있죠? 건물 쪽에 옮겨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양식만 보시라고요. 아파트는 앞에 뭐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인데 두 부분 나눠지고 그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도 뭐 한다.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요. 갑굴구는 일반 토지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분 건물 등기 양식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잡아두시고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낯설은 거죠. 왜? 처음 봤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좀 더 쉽게 하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살았던 아파트, 시댁의 아파트, 친정의 아파트 등기 떼서 쭉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연구하다 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근데 절차라는 게요. 이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수식어가 많아지고 늘어집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떼보시라고요. 이거 떼려면 어디 가서 떼면 돼요? 이렇게 영하 14도가 되고 체감온도 20도인데 바깥에 나갔다가 감기 걸리면 공부보다 여러분만 손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떼십시오. 인터넷 등기소 가서 한번 떼보시라고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 자 나머지 227페이지 이건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자 쭉 넘어가시고 자 230페이지 가로 3번 230페이지 장부의 공개 거기다 별표 크게 하시고 열람과 증명인데 바로 여기 인터넷 등기소 떼볼 수 있다고요. 이것도 한 번만 들으면 될 말이기 때문에 지금 책에 잡기 전에 흔들리니까 그냥 장부의 공개 별표만 쳐두시고 인터넷 등기소 한 번만 직접 체험해 보시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자 거기까지 이제 개론의 내용이 되고 자 페이지 234페이지 본격적으로 이제 등기 사항부터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가 등기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